20년 넘게 전세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집을 샀습니다. 평생 전세가 낮다고 말하던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매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세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6세 승호 씨는 30년 가까이 전세로 살았습니다. 승호 씨는 늘 전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돈을 묶어두지 않고 필요할 때 옮길 수 있는 전세가 훨씬 낫다고 묻었습니다. 매매는 부담스러웠고 대출은 더욱 싫었습니다. 그런 승호 씨가 작년에 집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승호 씨는 왜 생각을 바꿨을까요? 승호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세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예전처럼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승호 씨가 마지막으로 살던 집은 3년 전 계약한 전세였습니다. 집주인은 50대 부부였습니다. 멀쩡해 보였고 경제적으로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승호 씨는 안심하고 전세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승호 씨는 이해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승호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승호 씨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경매까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데서 돈을 구해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승호 씨는 몇 달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승호 씨는 그 경험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세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주인이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가 피해를 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승호 씨는 더 이상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승호 씨의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50대 중반이면 은퇴가 멀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호 씨는 두려웠습니다. 승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승호 씨는 저축한 돈과 대출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제 승호 씨는 마음이 편합니다. 더 이상 집주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2세 미정 씨도 최근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정 씨는 15년 넘게 전세로 살았습니다. 전세가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도 자유롭고 큰 돈이 묶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정 씨가 사는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 매물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턱없이 비쌉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의 90%에 육박합니다. 그 정도면 조금만 보태서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월세를 선호합니다. 미정 씨가 계약갱신을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미정 씨는 난감했습니다. 월세는 부담스럽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습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습니다. 있어도 너무 비쌉니다. 미정 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차라리 집을 사기로 한 것입니다. 미정 씨는 전세금에 약간의 돈을 보태서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아파트보다 저렴했습니다. 위치도 괜찮았고 상태도 좋았습니다. 미정 씨는 이제 월세 걱정도 없고 계약갱신 걱정도 없습니다. 미정 씨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60세 병수 씨는 조금 다른 이유로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갔습니다. 병수 씨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병수 씨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릴까 아니면 집을 살까 망설였습니다. 병수 씨가 살던 전셋집의 집주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집을 사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병수 씨가 오래 살았고 집을 잘 관리했으니 싸게 팔겠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에 조금만 보태면 된다고 했습니다. 병수 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은퇴했는데 집을 사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병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퇴직금과 전세금을 합쳐서 집을 샀습니다.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병수 씨는 이제 완전히 내 집에서 삽니다.
병수 씨는 이 결정이 잘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매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전세 매물이 줄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지 않습니다. 월세를 선호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금을 빌려주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세 사기가 빈번해졌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셋째, 전세금이 너무 올랐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전세금이 매매가의 90%가 넘습니다. 그 정도면 조금만 보태서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넷째,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을 원합니다. 전세는 불안정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사가 힘듭니다. 다섯째,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전세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피해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맞물리면서 전세에서 매매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조적 변화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세 시장은 계속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수 씨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경수 씨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전세 문의가 매매 문의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매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고객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수 씨는 그들에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전세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수 씨는 이런 고객들에게 조언합니다. 무리하지 비싼 집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작더라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권합니다. 경수 씨는 실제로 그렇게 집을 산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합니다. 경수 씨 자신도 최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경수 씨는 전세로 살다가 작년에 집을 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수 씨는 앞으로 전세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당장 집을 사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집을 살 여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위험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50대 이상이라면 진지하게 매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세 구하기가 힘듭니다. 은퇴 후를 생각하면 내 집이 있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셋째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 중심부는 비쌉니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도시는 저렴합니다. 작더라도 내 집을 갖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타이밍을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전세로 살 것인지, 언제 집을 살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사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개인에게도 큰 결정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전세 제도가 변곡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세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월세와 매매가 주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판단입니다. 남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남들이 전세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를 고집해도 안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승호 씨와 미정 씨와 병수 씨는 모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변화를 읽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지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매매로 전환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주거 형태의 선택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변곡점은 이미 왔습니다.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